태아보험은 절대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를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해서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 가능성이 높은 담보 위주로 또 가성비가 좋은 담보 위주로 선별을 해서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설계안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생 후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35,090원이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담은 설계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보험료로 과연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은 단순히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범위만큼 보장받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100세 만기로 설계하고 싶은데요 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데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30세 만기 설계안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30세 만기가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료부터 볼까요?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는 35,09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임신 주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보장 구성을 하더라도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출생 후 기준 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대부분 4만 원대에서 5만 원 후반대인데 혹시 중요한 담보를 빼서 보험료가 저렴해진 건 아닌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설계안은 필수 보장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담보는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즉, 보험료는 낮추되 보장은 부족하지 않도록 구성한 설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대부분 실손 의료비 보험과 함께 가입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안내해드리는 30세 만기 설계안은 실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보장은 줄이고 꼭 필요한 담보만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설계안을 기준으로 각 담보별 보장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로 인해 장해지급률 3%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 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별도로 보장 범위가 좁은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입니다.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상태가 발생을 하면 자녀 납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담보인데요. 즉, 보험금이 지급된과 동시에 이후 남은 보험료 납입 의무가 사라지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기적인 납입 부담까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가 유사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 금액의 12배를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하고 추가로 가입 금액 곱하기 잔여 기간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담보는 치아파절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현재 설계안에서는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담보를 함께 구성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담보인데요. 유소화 시기에는 성인에 비해 화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 설계 시 기본적으로 꼭 포함해야 할 핵심 담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다 중대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 담보와 함께 구성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고로 인한 입원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 꼭 구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 사고로 인해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이에게 외형적인 손상이 생기면 심리적 위축이나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해 수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술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골절 수술, 화상 수술 등이 포함이 되며 별도의 세부 수술 담보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이 담보 하나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 지급률 3%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복되는 하위 담보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가감히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이번 설계안에서는 최대 가입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암이나 백혈병을 비롯해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암까지 포괄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 한도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엔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 진단 시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을 하며 현재 최대 한도인 가입 한도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담보는 다발성 소암으로 진단 시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암 진단비 1억 원과 함께 구성을 하면 예를 들어 소아백혈병 진단 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재진단암 진단비 담보까지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진단암 담보는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을 2년 주기로 반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암 리스크 대비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엔 뇌졸중 진단 담보와 뇌혈관 진단 담보입니다. 이 두 담보는 뇌질환 진단 시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최근 들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두 담보를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시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뇌졸중 진단 담보에서 400만 원을 추가 보장받아 총 8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 1, 2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각 담보들의 질병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뇌혈관 진단 1 담보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I64, 67, 68, 69입니다. 뇌혈관 진단 2 담보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I60, 61, 62, 63, 65, 66, P10, P52입니다. 자, 이번엔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의 코드를 보시면 뇌혈관 1과 2의 전체 코드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뇌졸중 진단 담보는 뇌혈관 질환 2 담보와 동일한 질병 코드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더하기 뇌졸중 진단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면 보장 금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설계의 조합은 아니고 신생아 뇌출혈 보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추가로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일과성 심근 허혈도 보장을 해줍니다.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도 있지만 30세 만기 기준으로는 보험료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허혈심장 질환 진단 담보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담보는 암 진단 후 치료가 진행될 때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 치료 등 유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진단비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담보입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심장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이 두 질환으로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와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는 발병률은 낮지만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큰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특약들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질병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보장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담보는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입니다. 따라서 가입 가능한 시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 1에서 180일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성인보험에서는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영유아기는 상대적으로 입원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꼭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1에서 30일 담보는 만원, 1에서 180일 담보는 5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첫 30일 동안은 하루 최대 6만원, 31일 이후부터는 하루 5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1에서 30일 담보를 2만원으로 증액해 초기 입원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인실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급 병실료는 실손보험에서 하루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비해 이 담보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선천 질환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태아보험의 핵심 담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혀유착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7번은 가입 한도가 40만원이라서 28번 담보를 추가로 10만원 구성해 총 50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담보는 종수술비라고 부르며 질병 수술을 종류별로 나눠서 차등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Q코드, 즉 선천성 질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까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6종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유착증 수술은 일반 질병 수술 담보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이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 담보는 선천 질환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9세 이하 아동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술들은 실제 청구 사례가 많고 발생 확률도 높은 만큼 설계 시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수술별로 어떤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편도절제술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는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질병 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해서 총 12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2위는 소아탈장 수술인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입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는 자녀 10대 질병 수술에서 50만원, 소아탈장 수술에서 30만원, 질병 수술에서 50만원, 그리고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해서 총 15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수술은 질병 수술 담보 하나만으로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술할 확률이 높은 만큼 중복 담보로 탄탄하게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위는 충수절제술입니다. 맹장수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린이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빈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는 충수용 수술 담보에서 30만원, 질병 수술에서 50만원, 종수술비 2종에서 50만원 해서 총 13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4위는 심장수술입니다. 소아계에는 선천적 심장기형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심실중격결손은 제 기준 청구 사례가 많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는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 그리고 질병수술비, 종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5위는 구순열 및 구개월 수술입니다. 이는 선천 이상에 해당되는 수술로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시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임신 16주 이전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는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5가지 수술은 모두 실제 빈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중복 보장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5가지는 통계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하고 실제 청구 사례도 많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복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8대 장애 진단 담보는 8대 장애로 진단될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함께 구성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담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전반을 아우르는 유일한 담보이기 때문에 구성해 두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보험료 여유가 있을 때 구성하면 좋은 담보 3가지를 정리해드리자면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재진단암 진단비, 팔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이 3가지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으면 추가하면 좋은 담보입니다. 자, 이번엔 보험료 부담은 낮지만 실제 리스크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담보들입니다. 조혈무 세포 이식 수술 담보,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 인공와우 이식 수술 담보,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 각막 이식 수술 담보, 자동차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 이 담보들은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아서 가능하면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흔히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담보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다만 대물 손해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됩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으로 가입할 때는 누수 담보는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일배책은 실손 담보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을 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이용 시 3일째부터 1일당 5만 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선천적 장애 발생 시 장애의 종류별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제 기준 심실 중격 결손이나 사경 등 실제 청구 사례가 많은 담보 중 하나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1년 이내에 입원할 경우 기존 질병 입원 일당 외에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신생아기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에 해당되는데 이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에 해당되다 보니 입원비가 일반 병실에 비해서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담보 구성이 많다 보니 처음 보실 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설명 중에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실제 설계원과 함께 꼼꼼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태아보험은 절대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마음은 더 많이 챙기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안내해드린 설계원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